네, 방금 소개받은 박지연입니다. 네. 네, 울산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또 계시는 곳이라 또 너무 좋고요. 오늘 날씨도 좋죠. 저희 그제는 지난주까지 여름 휴가였고 또 어제 그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길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성 또 진행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맞게끔 지금 생각대로 많이 움직여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한 아메이 사업 설명 5번 이하로 이렇게 들으시고 5번 이하로 모시고 오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사업 설명회입니다. 그리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제는, 선진국형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제가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들었었고요. 제가 이제 아메이 시작한 지 19년 됐거든요. 지금도, 네, 이 비즈니스가 그런 선진국형 이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관심사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굿모닝 아메이에서 이제 우리가 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굿모닝을 이때까지 쭉 한 2년 이상 해왔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 운동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운동을 대부분 다이어트 때문에 했죠.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 구간 안에 저희 팀이 이렇게 챌린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1년 내내 바퍼를 찍는 걸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퍼를 찍어서 이제 계속 활동을 이제 못하니까 우리끼리 네 마스크 끼고 지금 마스크 끼는 거 보이죠? 네, 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예전의 운동은 대부분 이런 다이어트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살을 좀 빼는데 집중을 뒀다면 지금은 조금 건강이라는 어떤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고 운동이라는 부분을 이제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생각의 변화인 거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인증샷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 찍은 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일기를 쓰는, 운동을 하고 나면 일기를 이렇게 꼬박꼬박 쓰는 날에 제가 이 인증샷, 그 인증샷만 좀 많이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운동이 제 몸에 맞지 않는,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계속 이렇게, 건강의 어떤 화두가 되다 보니까 운동은 이제 필수가 돼야 된다고 해서 한번 내가 적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PT, 스님한테 내 마음대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선생님의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오는 날에 선생님이 유산소 운동 20분 하고 가라거든요. 그날 20분 유산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나와의 타협. 네. 지금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유산소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10분만 할까? 5분만 할까? 뭐 이렇게 계속 갈등하면서 저기 딱 20분만 되면 20분 해가지고 1초만 넘어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20분 하면 바로 이렇게 스탑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 때에는 일기를 씁니다. 참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또 지금 초기 우리 파트너를 보면 얼마나 갈등하고 있을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갈등적인 요소들이 자기와의 타협하고 있는, 왜 습성이라는 게 어느 날 다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날. 또 열심히 하고 있대 또 선생님이 한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래요. 그때 여지없이 시간은 지키되 그 30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없애려고 뭐 음악도 들었다가 TV도 들었다가 먼 산을 봤다가 다른 사람 운동하는 거 봤다가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꾸역꾸역 그 시간들을 지켜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상상으로 이렇게
근육질이라고 아마 상상을 하실 건데, 네, 아직도,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관심이 이제 운동을 습관을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Y-AMA가 어떻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메이를 그냥 뭐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소비자로 한 2년, 3년 정도 소비자로 있다가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하게 될 때에는 나름의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이 장소에 아마 왔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숙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뭐 30대부터 노후 준비, 자녀 교육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퇴직 이후의 삶,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뭐 이런 거는 남편의 숙제이지 내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남편이 이런 어떤 생각들을 저에게 공유를 좀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에 어쩌면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해서, 퇴직 이후에 우리 신랑이 말하는 어떤 노후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깨를 좀 들어주려고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진행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나의 어떤 Y인 거죠. 실제 남편을 돕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꿈도 생겼고 그다음에 내 인생 결국은 내 인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어떤 자립되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속에서 교육 가운데에서 제가 좀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저의 이제 Y가 더 간절했던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예요. 그때 내 인생이라는 어떤 부분,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제가 36살에 이제 아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손글씨, 이게 뭐 편지 봉투예요. 근데 편지 봉투에다가 제가 그때 좋은 어떤 글을 읽고 30대에 나에게 해줄 충고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글씨 한 3개 정도를 Y-AMA 할 때 이 3개를 내 마음에 이제 새기자 하고 적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친구들하고 성공을 비교하는 일은 인생의 중반이 넘어간 40대를 미루자. 그전에는 친구와의 비교보다는 내 자신의 삶에 더 매진하자. 이게 제가 첫 번째 결단한 거예요. 이게 제가 30대에 친구들하고 뭐 비교를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참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비교를 많이 했던 게 아이들 학원이죠. 우리 아이들은 학원 보내줄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학습지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친구들은 학원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는 뭐 아주 작은 뭐 집에 살고 있고 빌라에 살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뭐 브랜드 아파트에 그래도 들어가 살고 있고 우리는 중고차를 계속 중고차가 또 다 되면 또 중고차를 또 사고 또 중고차를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항상 새 차를 이렇게 사고 있고 그런 게 스트레스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친구들하고 참 많이 비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인생이 30대의 내 모습이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비교하려면 40대 이후에 그때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가 이제 결정 지은 거죠.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해볼 거라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적었던 첫 번째 제 마음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포장된 명함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현해서 상대에게 나를 체험하도록 셀링을 하자. 그리고 나에 대한 유니크한 체험을 제공해 줄 때만이 상대에게 나를 제대로 각인시키는 그런 명함 만들기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30대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자녀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고 좀 학원을 보내고 싶고 또 개인 과외를 시키고 싶고 이게 아이를 위한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는 내 어깨에 힘을 좀 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아이 공부 잘하는 걸 내 명함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라고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내 명함을 만들자. 내 명함을 만들려면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진짜 내 명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두 번째 아메이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또 진행할 때에 요 생각을 제가 머릿속에 또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베이스 캠프이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해요. 내 인생이 30대, 40대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만약에 비교하고 싶고 뭔가가 내 인생을 바라봐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려면 한 40대 아니면 50대 그때쯤 돼서 내 베이스 캠프를 딱 정해놔놓고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50대 때 내 생일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6살에 아메이 진행을 하면서 베이스 캠프를 50살로 이제 깃발을 꽂아놨기 때문에 50대든 그때 내 생일날에는 이제 생일이 다가오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봤죠. 친구들하고도 한번 봤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도 내 삶을 한번 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의 내 삶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괜찮아서 그때 좋고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는 내 명함을 갖고 사니까 자립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 인생에 이제 보상, 선물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50대 생일날 이제 다가오기 전에 금방을 갑니다. 네, 제가 꿈보드에 갖고 싶은 거 이때 보면 전부 다 보석이에요. 보석을 갖고 싶은 게 제 꿈보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은방에 가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 갖고 싶은 걸 다 이렇게 셀링해 놨고 이렇게 세트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이제 다 조율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고, 특별한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50이니까는 나는 이때에 나에게 생일날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얼마 정도 엄마 생일이 축하한다고 도울 수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릴 수 있다.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어거지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이제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귀걸이 한 짝은 되겠네 해서 큰 아이가 귀걸이 한 짝, 작은 아이가 귀걸이 한 짝 이렇게 남편이 뭐 반지, 그다음에 저 스스로 또 팔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50대에 저에게 선물했던 그런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메이가 시작하면서 참 인생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정립시키고 내 삶의 방향들을 좀 정해가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이유에서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반드시 꿈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어야 또 이 일을 해 나갈 때에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30대에 제가 이렇게 충고를 해줬었습니다. 그게 참 잘 기특하게 그 내용들을 잘 실현해 나갔고 잘 키워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아메이 시작할 때에는 아까 인생의 숙제들이 있었잖아요. 남편이든 그다음에 저의 인생에 대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제 쭉 비즈니스를 19년 해왔지만은 이제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 지금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이제 노후예요. 이 노후. 진짜 100살에서 120세를 산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노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메이 있고 아메이스를 하니까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구간마다 자기 생각의 삶의 생각을 좀 재정립하고 재각본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요 100세에서 120세를 산다는 여기에 지금 많이 꽂혀 있고 실질적인 현실
현실적인 제 삶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현실적인 부분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후일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숙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노후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은퇴 이후에 뭐 40년에서 60년 정도를 살아가는 인생에 보면 이제 한 절반밖에 안 살아왔잖아요. 절반도 더 남았죠. 사실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새로 현실적으로 아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100세에서 120세를 산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뭘까? 이제 뭐 강의를 듣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 강의 중에서 한 개든 두 개든 사실은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삶으로 아니면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돈도 얘기를 들었고 건강도 얘기를 들었고 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관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외로움이라는 게 아주 무섭대요. 그 외로움 때문에 이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4개 중에 한 뭐 60대부터 100세까지 한 개라도 사실 한 개라도 갖추고 있다면 그나마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든 건강이 있든 아니면 그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든 아니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든 한 개라도 있어도 참 괜찮겠다 라는 생각인데 이 4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진행을 해오면서 이 4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이 아메 비즈니스였거든요. 미래연표라는 이 이제 일본인 사람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총 인구 유엔에서 정하기를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65세 이상 7% 정도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14%를 넘으면 그때는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여러분 와 닿으세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저 써져 있죠. 2017년부터 우리는 고령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고령 사회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고령 사회를 통해서 오는 많은 어떤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고령 사회로 또 이제 고령 사회가 많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놓지 않고 점점 지금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젊은 세대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동화 모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갖추고 있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엄청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걸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 이 책은 미래연표에서는 문제점도 제시를 해놔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10가지 솔루션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고령 사회에 어떤 일자리적인 부분이 감소가 되고 아니면 소멸되는 이 시국에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떤 시대에 뭐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재취업을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제가 보니까 변화하는 소비 패턴이라고 써져 있죠. 우리 물물 교환 시대가 끝나고 나고 나서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소비죠, 소비. 소비는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비 가운데에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가 됐고 정보를 다 오픈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아니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소비는 어떤 소비를 하고 계세요? 단순 소비를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순 소비가 프로슈머라는 얘기는 제가 아메를 시작했을 때 19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정균성 교수님의 어떤 그런 책들, 전문가의 어떤 책들 안에서 앞으로는 프로슈머가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 뭐 카멜레온 소비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 합성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프로슈머다.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 지금도 이거는 계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뜨기 시작한 거죠.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소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소득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요. 소비를 통해서. 자, 하나하나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은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저는 이 프로슈머 역할이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프로슈머의 역할들이 그때 많이 제가 교육이 되었고, 그게 제가 훨씬 아메이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프로슈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홍보하는 거죠. 사용법이라든 내 경험적인 부분들을. 그러면 이거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신뢰가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지금 소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생산성을 요렇게 생산성을 만들고 계시는지, 어디에 더 가깝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인플루언서. 왠지 인플루언서는 좀 탤런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SNS에 한참 제가 이제 요리 쿠킹은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요리하는 거 이런 거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안내하고, 또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확정을 시키는 데에서는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냥 내가 내 일상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은 이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이 컨텐츠를 더 부각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인플루언서의 역할도 저는 합니다. 또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하시는 분은 이 인플루언서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한 일부분을 아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걸 가장 큰 역할을 갖고 또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SNS,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개인 스토리와 제품의 가치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하면 인플루언서들은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으면 그 제품에 대한 생산자 역할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제작하는 공장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뢰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만들면 배송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홍보하고 광고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요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 계정 가지고 계시죠? 혹시 유튜브 계정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 아메이 안에서도 유튜브 계정 가지고 계시는 분 많아요. 또 우리 쿠팡은 우리하고 다르죠. 쿠팡은 쿠팡에 딸려서 그거 하는 것들이지만, 자, 그다음에 네이버도 또 소개 마케팅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팔로워들을 만드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또 만드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이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을 때에 또 홍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 플랫폼이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아메이를 듣다 보면은 뭐 인플루언서를 얘기도 하고 플랫폼, 아메이 비즈니스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의 정의,
프로슈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인플루언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알아야 내가 거기에서 나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찾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플랫폼은 생산자, 유통자, 유통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거래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 정보, 제품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그 정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업하고 지금 하고 있냐? 저는 아메이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 역할, 플랫폼을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진 않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기업이 제조 공장을 갖고 있고 실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의 플랫폼 뭐예요? ABN. 네, 지금 여기는 ABN 사이트가 플랫폼이에요. 나의 플랫폼. 저기에는 님 옆에는 박지연이라는 제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월에 출시가 될 마이 웰니스 랩 또 플랫폼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네, 이런 플랫폼. 그래서 소비를 통해 가지고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형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런 시대가 이렇게 맞춰지니까 얼마든지 무자본으로 진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사업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에 좀 더 욕심을 내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플랫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 플랫폼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 사용에 대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슈머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S를 통해 가지고 더 넓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메이예요.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떤 분들은 다 개인으로 따로 할 수 있죠.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이 세 가지를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는 저는 화요일 날 OM을 들을 때마다 진짜 감동이에요. 그냥 일반 개인, 우리 그냥 뭐 크게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이 기업이 우리 소비자에게 이런 특혜를 주고 이 비즈니스를 정말 본인 사업으로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 기회를 줬다라는 건 저는 OM을 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미래 준비를 진짜 어떤 기업하고 함께 할까? 한번 아까 네이버든 쿠팡이든 플랫폼을 짜는데,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갖다가 팔 수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아메이라는 기업이 준비해 놓은 모든 배경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해 놓은 것을 들여다보면 너무 놀라우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메이를 19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을 했고 그냥 내 꿈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는 또 성장이 되고 그 성장 가운데에서 이 사업의 기회는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그거는 놓칠 수 없는 감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소개할 때 이제 제가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6년간에 이어온 이제 아메이의 철학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비전을 봤을 때 돈도 아니었어요. 뭐 현실 점검이 돼서 그런 것도 이 회사의 어떤 창업자의 가치,
철학적인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봤거든요. 그게 저는 DBC라는 어떤 강의 시스템을 듣고 난 다음에 사업의 비전을 훨씬 더 크게 봤어요.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혁신,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더라도 시대를 따라오지 않으면, 소비자의 니즈를 모르면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 시대에 맞게끔 혁신적인, 혁신은 아주 앞서는 거거든요. 조금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이 기업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이죠. 뭐니 해도 내 노력을 누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치만큼만 보상이 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노력만큼 정말 나의 네트워크로, 나의 자산 가치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보상, 그리고 특별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핀이 성장되어지고 되어지면 인정식이라는 게 회사에서 또 우리 그룹 내에서도 이렇게 인정식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런 어떤 인정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 먼저 6년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이 챕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죠. 한 개인의 역사를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의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한 방향을 갖고 그 길을 걸었을 때 역사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생기게 되고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역사라는 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저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런 프로슈머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워. 소비자들한테도 아니면 내 사업으로 후원하는 그런 명단들한테도 이 회사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게. 역사가 하루아침 만들어지겠어. 엄청난 순환도 많이 있었겠죠. 힘듦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고, 어찌 보면 내 삶도 한번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나 2세대, 3세대 나의 얘기,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꺾지 않고, 그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오늘날 그 기초가 되어서 2대, 3대째로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게 역사. 얼마나 대단해요. 그 역사라는 언어가 저는 좀 달리 봐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 중심의 철학.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엔델, 두 창업자이십니다. 이 창업자 두 분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약간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보더라도 좀 꼭꼭 씹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후루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묵상 아세요? 어떤 저 단어가 하나 딱 꽂히고 저 문구가 꽂히면 그 내용을 좀 많이 깊이 좀 묵상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깊숙한 스토리나 저런 내용들이 훨씬 더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시작이 정말 이 회사가 만들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더라고요. 그게 아메이가 처음에 창업이 될 때 미국에서 시작이 될 때, 그때에도 우리나라도 경기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죠. IMF 때도 그랬고 경기가 아주 어려울 때 정말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일자리가 없을 그때 1959년이 미국이 그런 시기였대요. 뭔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소개 마케팅이 그래서 시작이 됐다는 제가 스토리를 들었어요. 어찌 보면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건데 회사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창업자들이 더 잘 살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업의 오너의 어떤 생각이 좀 더 사람 중심이라고 친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케팅을 쓴 것이 아니라 1인 기업으로 1인 노력치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마케팅이 1인 기업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엄청 감동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작이, 그 시작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인 거죠. 출발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는 처음에 아메를 들었을 때 희망이라는 게 먼저 주어진 거. 왜냐하면 어쩌면 10년 뒤, 어쩌면 저는 이제 뭐 3년, 5년 이거는 내 능력상 안 될 것 같고 아메를 10년 해가지고 월 300 정도가 들어온다면 너무 괜찮겠다. 그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퇴직 이후에 우리 신랑이 참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숙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회사에서 개인연금과 암에서 나오는 한 월 300 정도 나와가 둘이 해서 한 500, 600 정도 되면 노후는 참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생겼어요. 먼저.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든 게 자녀.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좀 줄 수 있겠구나.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좀 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면 외국에 보내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능력, 부모로서 능력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또 그런 막 두근거림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기 시작한 거죠. PT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었을 때. 파운더스 PT가 되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2박 3일 세라토 워크힐에 가서 PT일 때 워크힐에 가가지고 인증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일본 삿포로 여행을 첫 여행을 제가 갔었어요. 그 여행에서 이제 보상이라는 부분을 제가 맛보았죠. 그 여행을 제가 맛보고 난 다음에 아메에서 매년 가는 여행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해서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 여행 점수 얼마나 모였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매달 본사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가 얼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달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으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혹시 박지연 리더님이세요?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제가 일일이 개인 그 여행 점수 계산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네트워크 이렇게 되면 얼마 여행 점수가 모여요? 이렇게 이달에 점수를 모으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매달.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2년 정도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고 나니까 정말 이 가치 존중. 그 여행 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느낌을 처음에는 막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 보상을 받고 나니까 정말 매년 가는 이 여행은 놓치지 않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보상을 누리다 보니까 프리덤, 자유가 뭔지를 그때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한 개인이 자유롭다는 생각이 이런 거구나.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를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성장해가고 또 그걸 누려보고 또 그걸 받아보니까 진정한 자유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선택권이 내가 진정 자립되어 있구나. 인생에 나의 인생, 나의 명함을 진짜 내가 가졌구나. 이걸 이때 제가 느꼈어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경험이 보이니까 진짜 자유라는 게 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그룹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패밀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나누는 삶이에요.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금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꿈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서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배워서 남 주자. 제가 이거를 코로나 그 딱 끝난 지, 코로나가 채 되기도 전에 제가 SNS에 제가 배워서 남 주는 시간, 배워서 남 주는 시간, 배워서 남 주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항상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배워야 또 누구에게 뭐 하겠어요?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배웠으면 내가 그걸 실행해보고, 실행해보니까는 이렇더라라고 안내해주는, 그게 진짜 배워서 남을 주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든 걸 머릿속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을 때 상대가 그 내용을 들었으면 훨씬 더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를 실제 이제는 저도 그걸 배워서 그걸 실천하는, 요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런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어때요? 자랑스럽죠? 정말 이 회사가 얼마나 저는 자랑스러워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 그래서 아메이 택배 박스에 보면 이 문구가 항상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시대를 이끄는 혁신 뭐가 있을까? 자,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 제품들 많아요. 여러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아티스트리, 이스프리, 앰모스피어, 아메이홈, 퀸, 엑세스,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브랜드가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뭐 정수기를 봐도 그렇고, 네. 지금 정수기가 또, 네, 새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이미 이제는, 우리 플라스틱, 네. 요 부분을 걸러줄 수 있는 이 정수기가 나온 거고, 뉴트라이트가 또 얼마나 앞서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내놔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고, 정말 명품인 이 브랜드를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가 플랫폼을 만드세요. 정말 여러분이 프로모션, 우리 본인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하나도 밀리는 어떤 브랜드가 없거든요. 자랑스럽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기업은 연구하고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보통 10년 정도가 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데 환경에도 인체에도 해롭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수만 번을, 네, 거쳐서 만든다잖아요. 특히 영양제, 식물 내재 영양소, 식물을 가지고 영양제제를 만든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맞춤의 영양제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시대에 따른 아메이 사업의 형태 변화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죠. 91년도에 시작할 때 생필품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작돼서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그 브랜드를 보시면
네, 아메홈부터 시작해가 생필품이 기반이 돼 있어요. 아메이는 이게 기반이 돼 있습니다. 기초가 이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죠. 특히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본사에서 얼마나 질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효율성도 증가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도 일어났습니다. 자, 2023년부터는 우리가 AI가 이제 도입이 되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라이프 코칭, 바이오 플랫폼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HM 파마사와 20년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건강의 가장 기본인 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기 시작했고, 유전자 동의보감 로그미가 이제 10월 달에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키성장 플랫폼 그로잉랩은 202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맞춤으로 빅데이터로 AI가 합류해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에 지내서 이제 가는 플랫폼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네트워크, 생필품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그 가운데, 아까 시대를 이끄는 혁신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시대에 맞게끔 건강에 맞추어서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건강 패러다임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치료 중심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자기 주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플 때 병원 갔다면 지금은 발병 전에 미리 관리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예전에는 의사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개인도 주도하고 AI 헬스케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자기의 맞춤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질병치료였다면 지금은 건강수명 연장할 수 있고 웰빙,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런 시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복합적인 건강을 예방하는 어떤 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양도 중요했고 수면과 운동과 스트레스 모든 관리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4.0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 디지털 헬스케어와 그다음 바이오 헬스케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4.0 시대에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앱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로잉랩 관리 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마이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마이 웰리스 랩은 아메이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TNO라는 국영기업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리나라죠. 그리고 유전자 동의보감이라는 로그미 회사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해서 개발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랩이. 그렇게 해서 요 가운데 이제 논문과 특허로 연결돼 있고 차별성이 되어서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메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와 연결되어서 아메이, 뉴트라이트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대를 이끄는 혁신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업권을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잠이 안 와야 될걸요? 이런 걸 받았는데 잠이 오는 거는 진짜,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미가 이제 10월에 나오면, 여기는 아까 로그미, HM 파마사, 그 다음에 이대산업 산학 협력단 5년 동안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앱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AI로 분석이 되어지면 개인 건강 상태, 건강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은 개인 맞춤형 라이프 코칭 솔루션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집중 관리도 되고 식습관을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왜 이제 헬스 앤 웰리스 시장에 이 플랫폼 기업으로 독보적일 수밖에 없냐,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 마이 웰리스 랩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석학
독일 홀자페 교수의 바이오 헬스케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판매 건강 기능식품 비타민 브랜드의 뉴트라이트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이 세 개는 다 돼 있어. 다 돼 있는데 이걸 알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기업이 다 준비되고 있는데 알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ABO들인 거예요. ABO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유하고 난 다음에 아메이 ABO들에게 이 사업권을 준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에 대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사업으로 운영해 보세요. 하고 전 세계 300만 명 ABO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진짜. 그래서 고령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체내 미생물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차세대 치료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유전체의 합이라는 뜻으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말하며 미생물 마이크로브와 생태계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앞서 말한 미생물이란 인간, 동물, 식물, 토양, 바다, 대기 등에 공존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의미합니다. 인체 생물학적 관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호흡기, 생식기, 위장관 등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서식하며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에는 인체의 90%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장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유전자의 150배 이상 많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가 만들 수 없는 광범위한 효소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인체가 분해할 수 없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장내 미생물은 비타민 생성, 병원균으로부터 장 정막 보호, 인체의 뇌와 감정, 행동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평소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비만 등 외부 환경 등을 통해 불균형이 야기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발병시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과 같은 관련 연구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 물질을 생성하는데 암,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에서 치료제 개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는 체내 미생물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크게 분변 이식, 생균, 생균에서 유래된 유효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생균 의약품의 분류에 속하는데 선별된 균을 살아있는 상태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어디서 만들었어요? HM 판매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앞서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준비하고 우리 이렇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이것까지 다 만들어내 있잖아요. 이거 이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을 선도 이제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사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팀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사례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굿모닝 하냐 안 하의 차이인 거예요. 1번 사람, 2번 사람이 있어요. 이제 파트너인데 이 그림을 보면 식생활 습관이 이제 거의 비슷한데 보면 여기서 공통된 것이 뭐냐면 술을 좋아해요. 특히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미 이제 들어보니까 술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나 없나 이래 하는데 효과가 없다니까는 일찍게 먹다가 안 먹는 거죠. 어차피 먹어봐야 다 변으로 나간다 하니까. 근데 1번은 그렇게 이제 조금 먹다가 굿모닝을 우리 3개월 정도 했잖아요. 조금 하다가 그냥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먹고 뜸성뜸성 먹었고. 2번은 그래도 먹지만은 그래도 굿모닝은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의 그 마이크로바이옴도 계속 먹었어요. 그래가 이제 두 번째 검사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아마 결과가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2번은 굿모닝을 계속했어요. 6개월 동안 굿모닝으로 단백질 먹는 습관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 맞춤형을 먹었어요. 근데 1번인 사람은 안 먹은 거죠. 먹다가 안 먹다 하다가 어차피 병원으로 나간다니까는 안 먹었던 거죠.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술 먹더라도 항생제 먹더라도 자기에 맞춘 마이크로바이옴 먹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저희 파트너인데, 이분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왔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약을 먹고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면 당연히 결과가 1번처럼, 이게 첫 번째처럼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좋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맞춤으로 쭉 먹고 있는데, 2025년 3월 4일날 이제 다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파트너가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고관절 수술을 2회 돼 있잖아. 고관절 수술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춤을 잘 관리를 하다가 수술이 들어가니까는 항생제를 또 처방받고 병원에 또 있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속상한 거죠. 잘 해오다가 또 병원에 신세를 지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거예요. 의외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도 잘 나온 게 단백질은 계속 먹었더니 저 정도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기분 좋게 받아들였던 내용이고. 자, 세 번째는 암 수술. 네. 암 수술을 하시는 이제 분인데 파트너인데 1차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를 첫 번째는 유방암 수술을 한번 했어요. 하고 이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온 거예요. 검사를 했어요. 첫 번째 괜찮죠? 2022년도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24년 3월에 다시 이제 오른쪽 유방암이 이제 새로 또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그리고 다운이 계속 되어서 왜 그럴까 하고 다시 병원을 갔는데 난소 쪽에 또 이슈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난소가 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또 암이 생기고 그 가운데 이 3월에 이제 다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2025년도에 유방암 이제 두 번째 또 유방암 항암 치료 했었고 그다음에 수술을 했었고 그다음에 호르몬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세 번째 이제 검사가 나왔어요. 근데 보면 장내 유익균이 좀 낮아져 있죠. 그래서 저건 아마 방사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보통 저렇게 되면 거의 다양성과 포도 균형이 다 깨져가지고 거의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을 먹고 영양제제를 계속 먹어서 저 정도의 상태라서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도 정말 개인 맞춤을 계속 꾸준히 복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리고 컨디션이 빨리 회복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60대 되는 이제 분인데 제가 보니까 60대 분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식습관도 너무 좋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유산균을 하고 기본 영양제를 조금 먹고 있었던 분인데 너무 잘 나왔죠.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대부분 60대들이 식습관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검사 결과가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개인 미생물 수치 보세요. 평균 처음부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 식습관을 고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 물을 많이 섭취해요. 제가 이 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을 정말 잘 먹는 것도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정말 좋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 섭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소비가 수익으로 창출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소비를 수익으로 바꾸는 아메이 라이프,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 않고 소비가 매출이 되어서 사업으로 만드는 이게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자, 대부분 생필품을 이제 바꾸면 된다고 했죠. 바꿔서 쓰는 일이라고. 그래서 생필품 100여 종의 어떤 생필품을 모두 다 아메이 쪽으로 소비를 한번 해서 바꿔봐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 구조를 한번 만드는데 그 소득을
어떤 네트워크 방식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지 그런 형식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소득이 되도록 돈이 되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보상이 돼야 돼요. 지속 가능한 소득이 올라와야 실질적으로 자산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어디서 나오죠? 유통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통. 직거래 방식 안에서. 제조, 도매, 소비자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직거래, 직접 아메이에서 제조하는 거와 그다음 소비자가 직거래해서 그걸 쓰고 단순 소비로 끝내면 안 돼요. 아메이도 단순 소비로 끝내면 소득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 쓰는 것으로 끝. 하지만 그걸 소득으로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수익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3%부터 우리가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전. 아까 보상이 내 노력치를 누가 들고 간다면 그닥 기쁘지 않아요. 작은 돈은 괜찮아요. 저도 스폰서님이 돈 그때 얼마 정도 들어오냐 했더니 얼마 들어왔다고 계속 가가지고 통장 찍어보라고 했었어요. 통장을 찍어보니까는 뭐 얼마들 2,400원인가 들어왔어.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6%대, 6%인데 실망스러웠었어요. 애기기 그 다음부터는 내 돈으로 사지 말고 샘 돈으로 사라면서 제가 진짜 이 소득의 이 차별을 모를 때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보시면 나로부터 저는 이제 여동생에게 먼저 소개를 했었고 우리 옆집에 소개를 했었어요. 어차피 아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더 많이 안내를 하면 24,000원 소득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걸 이해하는데 3개월이 끝나고 3개월 정도 된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유는 엄청나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했어요. 알려줬었어요. 2개월 반 정도, 2달 반 정도. 그래서 제가 파운드스 PT라는 네트워크가 그때 만들어지더라고요. 사파이어 네트워크가 그때 다 형성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초기에 이걸 잘했기 때문에 엄청 튼튼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 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이렇게 한 3사람 정도 잘 쓸 사람, 나하고 같이 잘 쓰고 재밌게 데모하고 재밌게 공부할 사람들 이렇게 함께 배우고 듣고 쓰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더 캐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브론즈 빌더. 그 브론즈 빌더가 기본이 되어지면 1,000만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1,000만이 계속 12달 되면 파운드스 PT가 되죠. 그래서 파운드 PT가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파운드스 에메랄드 정도가 되면 500에서 700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안정적인 세레그가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이 정도 만들어지니까, 제가 그 해에 신고했을 때, 파운드 사파이어 정도가 됐을 때, 200만 원 모지라는, 7,800만 원이 됐거든요. 연봉 그거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전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PT는 1년에 SP부터 6번 정도 하면 월 200에서 300인데, 아까 3명을 도와주냐, 4명을 도와주냐, 6명을 도와주냐에 따라서 저렇게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많은,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보습피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다이아몬드까지는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나가면 아메리 다이아몬드라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아메이 여행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메이 여행은 특별하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아메이 여행은 너무 특별하다.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나요? 그래서 제가 뭐가 특별할까? 아메이 여행이 뭐가 특별할까? 이 특별함을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제가 SNS를 보면서 딱 단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아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인지,
파이프라인인지, 더 넓은 집인지, 여행인지, 자아실현인지, 가족인지, 탄탄한 노후인지, 친구인지, 나인지 다 안에 숨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Y는 어떤 걸 맨 먼저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걸 맨 먼저 이 Y로 잡고 싶으세요? 그걸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관광객이 아닌 여행객이 되길. 아, 관광객과 여행객의 차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메 여행은 참 특별하다는데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관광객은 그냥 관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뭐가 있더라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 한번 간 걸로 관광을 한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행객은 달라요. 여행객은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그 장소에서 뭔가 같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의미 부여가 엄청나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뭔가 배우고 뭔가 감동이 오고 뭔가 깨달음이 오고 이런 게 여행이었더라고요. 그게 좀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여행을 갈 때마다 리마인드 웨딩을 찍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행 중에 리마인드 웨딩을 찍은 거예요. 어디일까요? 여기가 두바이 가가지고 지금 저 궁이에요. 궁에 들어가, 다른 분들은 다 저기 궁에 들어가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바깥에서 리마인드 웨딩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 사진은 버릴 수가 없어요. 저 사진 하나 가지고 모여있는 여섯 명은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스토리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Y를 찾으시고 그 Y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여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